오늘은 아주 특별한 코스야. 서연 씨, 오늘은 좀 더 깊고 높은 곳까지 가볼까요? 좋아요, 회장님 정상에 올랐을 때의 기분이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보면 산보다 다른 걸 타는 줄 알겠네. 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 아내 서연의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에 듣는 곳 남겨주시면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산에 가요? 도연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울렸다. 서연은 거울 앞에서 목을 감싼 수건을 천천히 풀어내고 있었다. 등산복 상의가 몸에 꼭 달라붙어 있었고 어깨선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다. 땀에 젖은 듯한 천 질감이 그녀의 몸 곡선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정상에서 보는 아침 공기, 그 맛 알잖아요. 그녀의 손끝이 수건 끝을 비틀며 내려왔다. 분홍색 매니큐어가 번져 있었다. 도연은 문지방에 기대어 그 모습을 지켜봤다. 3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아내의 몸짓이었지만 요즘엔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다. 특히 등산을 다녀온 후에 그녀는 달랐다. 뭔가 충만해 보였다. 윤 회장도 오늘 나가시나? 당연히 나가시죠. 회장님이 빠지면 동호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게다가 오늘은 특별한 코스래요. 서연의 대답이 너무 빨랐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목선을 살피며 손으로 쓸어내렸다. 목 아래로 이어지는 쇄골 라인이 등산복 안으로 사라졌다. 도연의 시선이 그 움직임을 따라갔다. 특별한 코스? 응.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회장님만 아는 은밀한 루트가 있다나요. 서연의 입술이 미묘하게 번져 웃었다. 그 웃음에는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도연은 그 표정을 읽으려 했지만 서연은 이미 고개를 돌려 등산화를 신고 있었다. 등산화 끈을 매는 그녀의 자세가 평소보다 신경 쓰인 듯 보였다. 무릎을 꿇고 앉아 끈을 조이는 모습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허리를 굽힌 자세에서 등산복 윗부분이 살짝 벌어져 속옷에 레이스가 보였다. 도연은 부엌으로 향하며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찬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감촉이 선명했다. 산길이 험하다던데 조심해서 다녀와. 걱정 마세요. 회장님이 길 잘 아시거든요. 어디가 깊고 어디가 위험한지, 어디서 쉬어야 하고 어디서 힘을 줘야 하는지도. 서연의 말끝이 공기 중에 묘하게 길게 남았다. 그녀는 배낭을 메고 현관문 쪽으로 향했다. 등산복 바지가 허리선을 따라 몸의 곡선을 그대로 드러냈다. 엉덩이 라인이 천에 그대로 찍혀 있었다. 도연의 시선이 그 실루엣을 따라 움직였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일찍 나가는 거야? 평소보다 1시간은 빠른 것 같은데. 회장님이 일찍 시작하자고 하셨어요. 새벽 공기가 가장 신선하다면서 몸도 더 예민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연의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거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립밤을 발랐다. 투명한 글로스가 입술에 윤기를 더했다. 문고리에 손을 댄 서연이 잠시 멈춰섰다.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요. 새로운 코스를 개척한다고 하네요. 처음 가보는 길이라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코스? 혹시 둘이서만? 아니요. 동호회 사람들이 다 같이. 하지만 회장님이 앞서서 길을 안내해 주실 거예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편하죠. 그녀의 목소리에서 묘한 설렘이 감지됐다. 도연은 그 설렘의 정체를 알 수 없었다. 새로운 등산로에 대한 기대감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윤 회장이 그렇게 길을 잘 아나? 네. 정말 놀라울 정도로요. 어떤 길이 힘들고 어떤 길이 쉬운지,
어디서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지 경험이 많으시거든요. 서연이 배낭끈을 어깨에 올리며 말했다. 끈이 가슴을 가로지르며 등산복을 더욱 몸에 밀착시켰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목이 마른 것을 느꼈다. 현관문이 열리며 바깥 공기가 스며들었다. 서연의 향수 냄새가 그 공기와 섞였다. 평소보다 진했다. 달콤하면서도 자극적인 향이 현관을 가득 채웠다. 도연은 그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 향수? 새로 산 거야? 아니요. 예전에 쓰던 건데. 오늘은 좀 많이 뿌렸나요? 산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서 금방 날아가거든요. 서연이 손목을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았다. 그 동작이 무의식적으로 관능적이었다. 도연의 시선이 그녀의 손목에서 목으로 다시 쇄골로 이어졌다. 그럼 다녀올게요. 서연이 문을 나서려는 순간 그녀의 배낭에서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졌다. 작은 플라스틱 용기였다. 도연이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 올렸다. 손가락 끝에 미끄러운 감촉이 전해졌다. 용기 겉면에 얇은 액체가 묻어 있었다. 이거, 선크림이에요. 산에서 햇볕이 강하거든요. 특히 등산할 때는 목이나 어깨 같은데 꼼꼼히 발라야 해요. 서연이 황급히 그것을 받아 챙기며 설명했다. 하지만 도연의 손끝에는 여전히 그 미끄러운 감촉이 남아 있었다. 선크림치고는 질감이 달랐다. 더 끈적하고 더 부드러웠다. 마치 다른 용도의. 회장님도 늘 챙겨 다니라고 하시거든요. 피부 관리도 등산의 일부라면서. 서연의 말에 도연의 상상이 더욱 구체화됐다. 윤태호가 서연의 목이나 어깨에 그것을 발라주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다. 문이 닫히고 나자 현관이 조용해졌다. 도연은 혼자 남은 공간에서 서연의 향수 냄새를 다시 맡았다. 그 냄새가 공기 중에 떠다니며 서서히 흩어져 갔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마치 그녀의 존재감처럼 은은하게 남아 있었다. 요즘은 삶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하나 보지. 혼잣말이 빈 거실에 울려 퍼졌다. 그는 서연이 앉았던 화장대 의자를 바라봤다. 거기에는 그녀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듯했다. 의자 등받이에 기댄 그의 손바닥이 미묘한 온기를 감지했다. 화장대 위에는 서연이 평소 쓰지 않던 립스틱이 놓여 있었다. 짙은 분홍색이었다. 도연은 그것을 집어들고 돌려봤다. 끝부분이 많이 닳아 있었다. 언제부터 이런 색을 쓰기 시작한 걸까? 부엌 창문으로 보이는 산자락이 아침 안개에 흐릿하게 가려져 있었다. 그 안개 속 어딘가에서 서연이 새로운 길을 탐험하고 있을 것이다. 윤태호와 함께 그들만의 은밀한 루트를. 도연의 손가락이 창틀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차가운 알루미늄의 감촉이 손끝을 스쳤다. 멀리서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엔진이 시동을 걸고 멀어져 가는 소리.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도연은 창가에 서 있었다. 차가 사라진 방향이 산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손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서연에게 문자를 보내려다가 멈췄다. 조심해서 다녀와라고 쓰다가 지웠다. 즐겁게 다녀와라고 쓰다가 또 지웠다. 무리하지 말라고 쓰다가 또 지웠다.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다. 현관 쪽에서 약한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나 싶어 확인하러 갔지만 문은 제대로 잠겨 있었다. 다만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바깥 공기가 집안의 따뜻한 공기와 만나며 미묘한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 같았다. 그 소리를 들으며 도연은 깨달았다. 집이 비어가고 있다는 것을. 서연이 떠난 자리만이 아니라 무언가 더 본질적인 것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빈자리를 다른 누군가가 채우고 있다는 것을. 복도 끝에서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마치 누군가의 심장 박동처럼 빠르고 불안하게. 그날 밤 현관에서 들려오는 열쇠 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다.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다. 문이 열리는 소리, 등산화를 벗는 소리, 그리고 서연의 가벼운 한숨. 어떻게 다녀왔어? 서연이 거실로 들어왔다. 등산복이 여전히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머리카락 몇 가닥이 이마에 엉켜 있었다. 그녀의 뺨이 유난히 붉어 보였다. 운동으로 인한 홍조치고는 너무 고르게 퍼져 있었다. 좋았어요. 새로운 코스가 정말 환상적이더라고요. 서연의 목소리에 여전히 흥분이 남아 있었다. 도연은 TV 리모컨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봤다. 등산복 상의의 단추 하나가 평소와 다른 위치에 끼워져 있었다. 한 칸씩 어긋나 있었다. 많이 힘들었나 보네. 땀도 많이 흘렸고. 네. 생각보다 코스가 격렬했어요. 서연이 목 뒤를 손으로 훑으며 말했다. 그 순간 도연의 시선이 그녀의 목덜미에 머물렀다. 얇은 줄 자국이 보였다. 등산용 배낭끈이 만든 자국치고는 위치가 이상했다. 너무 아래쪽에 너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 자국은 뭐야? 이거요? 나뭇가지에 긁혔나 봐요. 길이 험해서 몸을 많이 숙이고 다녔거든요. 서연의 대답이 너무 빨랐다. 그녀는 손으로 목을 가리며 욕실 쪽으로 향했다.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워 보였다. 마치 어딘가 아픈 곳이 있는 것처럼. 도연은 그녀의 뒤를 따라 침실로 갔다. 서연이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등산복을 벗는 그녀의 움직임이 평소보다 신중했다. 특히 상의를 벗을 때 얼굴을 찡그렸다. 어디 다쳤어? 아니에요. 그냥 근육이 좀 당기는 것 같아요. 오늘 코스가 평소보다 험했거든요. 서연이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몸을 살폈다. 어깨와 목 부분에 여러 개의 붉은 자국들이 있었다. 도연은 그 자국들을 하나씩 세어봤다. 등산으로 생긴 상처치고는 너무 규칙적이었다. 너무 의도적이었다. 회장님이 응급처치 잘해주시던데.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서연의 손이 잠시 멈췄다. 거울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네. 정말 손이 좋으세요. 어디가 아픈지 금방 찾아내시거든요. 서연의 목소리에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도연은 그 말의 의미를 곱씹어 봤다. 손이 좋다는 표현이 단순히 응급처치 실력을 의미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서연이 셔츠를 입으려다가 단추 하나가 떨어졌다. 작은 흰색 단추가 바닥에 굴러다녔다. 도연이 그것을 주우려 몸을 숙이는 순간 서연의 향수 냄새가 더 진하게 느껴졌다. 아침에 맡았던 것과는 다른 향이 섞여 있었다. 더 무겁고 더 남성적인 냄새가. 향수를 다시 뿌렸어? 아니요. 왜요? 냄새가 좀 달라진 것 같아서. 서연이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녀는 손목을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아봤다. 산에서 여러 가지 냄새가 섞였나 봐요. 나무 냄새, 흙 냄새. 그런 거 말이에요. 하지만 도연이 맡은 것은 자연의 냄새가 아니었다. 더 인위적이고 더 관능적인 냄새였다. 마치 누군가의 채취와 섞인 것 같은. 거실로 돌아온 도연은 서연이 벗어놓은 등산복을 바라봤다. 그것들이 바닥에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었다. 평소에 깔끔한 서연답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는 그 옷들을 집어들고 세탁바구니에 넣었다. 그 과정에서 등산복에서 나는 냄새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확실히 서연의 냄새만이 아니었다. 다른 누군가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땀 냄새, 그리고 그보다 더 은밀한 냄새가. 오늘 회장님은 어떠셨어? 도연이 욕실로 향하는 서연에게 물었다. 그녀는 문고리에 손을 댄 채 잠시 멈춰섰다. 어떻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컨디션이 어떠셨나 해서. 좋으셨어요. 아주 좋으셨어요. 오늘 특히 활력이 넘치시더라고요. 서연의 대답에서 묘한 만족감이 느껴졌다. 마치 그 활력의 원인을 자신이 제공한 것처럼. 샤워하는 소리가 욕실에서 들려왔다. 물소리가 평소보다 길었다. 도연은 거실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다. 중간중간 서연의 작은 신음소리가 섞여 나왔다. 피로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30분 후 서연이 욕실에서 나왔다. 목욕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가운 사이로 보이는 피부에 여전히 붉은 자국들이 남아 있었다. 물로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자국들이.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서연이 평상시처럼 밝게 물었다. 하지만 그 밝음이 어딘가 억지스러워 보였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노력의 일환 같았다. 피곤할 텐데 그냥 간단히 먹자. 아니에요.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뭔가 특별한 걸 만들고 싶어요. 서연이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의 걸음에서 묘한 탄력이 느껴졌다. 등산으로 지쳤다면서도 오히려 활기차 보였다. 도연은 그 모순을 이해할 수 없었다. 저녁 준비를 하는 서연을 지켜보며 도연은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다. 목의 자국, 어긋난 단추, 섞인 냄새, 그리고 그녀의 묘한 흥분 상태.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회장님이 등산 말고 다른 취미도 있나?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의 손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주로 산 얘기만 하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잘 안다는 것이 쓰여 있었다. 단지 말하고 싶지 않을 뿐이었다. 밤이 깊어가자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웠다. 서연은 평소보다 빨리 잠에 들었다. 아니, 잠든 척을 했다. 도연은 어둠 속에서 그녀의 호흡 소리를 들었다. 너무 규칙적이었다. 진짜 잠든 사람의 호흡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호흡 사이사이에 작은 신음소리가 섞여 나왔다. 꿈을 꾸는 것인지 무언가를 기억하는 것인지. 도연은 그 소리에 집중했다. 그 소리 속에는 낮에 있었던 일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나뭇잎들이 서로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 같은 소리였다. 물컵이 식탁에 내려앉는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깼다. 서연이 부엌에서 나와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화면을 보지 않았다. 요즘 그 윤 회장 참 자주 보네. 도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다. 서연의 손이 컵 손잡이에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산에선 다 같이 움직이잖아요. 혼자 가면 위험하니까. 그녀는 컵을 입에 댔다. 입술이 컵 가장자리에 닿는 순간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도연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창밖에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가벼운 빗방울이었지만 점점 굵어졌다.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물방울들이 거실의 형광등 빛을 굴절시켰다. 그 빛이 서연의 얼굴에 일렁이는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런데 왜 늘 회장님하고만 같이 다니는 거야? 도연이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TV 소리가 갑자기 작아지면서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이 더욱 조용해졌다. 서연의 호흡 소리가 들릴 정도로.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회장님이 길을 제일 잘 아시니까. 서연의 대답이 끝나자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만이 그 공백을 채웠다. 도연은 서연의 표정을 살폈다. 그녀의 눈이 자꾸 다른 곳을 향했다. 창문, 천장, 자신의 손톱. 길을 잘 안다고 해서 꼭 같이 다녀야 하나? 무슨 뜻이에요? 서연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섞였다. 그녀는 컵을 다시 들어 마셨지만 실제로는 거의 마시지 않았다. 그냥 입술을 적시는 정도였다. 별 뜻 없어. 그냥 궁금해서. 도연이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 선명해졌다. 그는 유리에 손을 댔다.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요즘 부쩍 등산을 자주 나가는 것 같아. 건강에 좋잖아요. 당신도 같이 나가시면 되는데. 서연의 제안이었지만 그 말에는 진정성이 없었다. 오히려 오지 말라는 의미로 들렸다. 도연은 창문에 기댄 채 뒤돌아 그녀를 바라봤다. 나는 됐어. 너무 피곤해서. 그러게요. 요즘 일이 많으시나 봐요. 서연이 컵을 식탁에 내려놓았다. 도자기가 나무와 부딪히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렸다. 마치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 같았다. 도연은 서연의 옆모습을 관찰했다. 목선, 어깨의 곡선, 앉은 자세.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동시에 달랐다. 더 의식적이고 더 조심스러웠다. 마치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오늘도 늦게 들어왔네. 새로운 코스를 가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어요. 새로운 코스가 그렇게 많아? 도연의 질문에 서연이 잠시 멈췄다. 그녀의 손가락이 컵 손잡이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그 움직임이 무의식적으로 관능적이었다. 산에는 길이 정말 많거든요. 사람들이 모르는 길도 많고, 그런 길은 위험하지 않나? 회장님이 잘 아시니까 괜찮아요. 어디가 안전하고 어디가 위험한지. 서연의 목소리에 묘한 확신이 섞여 있었다. 마치 윤태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것처럼. 도연은 그 신뢰의 근원이 궁금했다. 빗소리가 더 거세졌다. 창밖의 가로등이 빗줄기를 비추며 흐릿한 선들을 만들어냈다. 도연은 그 선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누가 보면 산보다 다른 걸 타는 줄 알겠네. 그 말이 끝나자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빗소리조차 잠시 약해진 것 같았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 놀람과 당황이 동시에 떠올랐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하는 말이야. 도연이 창가에서 돌아서서 소파로 향했다. 그 순간 서연의 시선이 그를 따라왔다. 그 시선 속에는 경계심과 함께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다. 죄책감일까? 아니면 두려움일까? 등산이 그렇게 재미있어? 네. 정상에 올랐을 때의 기분이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서연의 대답에서 진짜 등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가 말하는 정상과 기분이 다른 의미인 것 같았다. 윤 회장도 그런 기분을 느끼나? 당연히 느끼시죠. 오히려 저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서연의 입술 끝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에는 무언가 은밀한 공유 감정이 담겨 있었다. 도연만 모르는 비밀이 있는 것처럼. 도연이 소파에 앉자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하지만 물리적 거리와 달리 심리적 거리는 더 멀어진 느낌이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진 것 같았다. 내일도 나가? 아마도요. 날씨가 좋으면. 서연이 창밖을 바라봤다. 빗방울이 여전히 유리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벌써 내일에 대한 기대가 스며 있었다. 비가 그치면 좋겠네. 도연의 말에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이 너무 빨랐다. 마치 내일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것처럼.
거실의 시계가 9시를 알렸다. 평소 같으면 함께 TV를 보거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 공기가 무거웠다. 먼저 들어가서 쉴게요. 서연이 일어서며 말했다. 그녀는 컵을 가져가지 않았다. 평소의 깔끔한 성격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마치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응, 푹 쉬어. 도연이 대답했지만 서연은 이미 복도로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이 점점 멀어져 갔다. 침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홀로 남은 거실에서 도연은 서연이 남긴 컵을 바라봤다. 컵 가장자리에 그녀의 입술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립밤의 흔적이었다. 언제부터 립밤을 바르기 시작한 걸까? 빗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창밖의 가로등 아래로 빗방울들이 반짝이며 떨어졌다. 그 모습을 보며 도연은 생각에 잠겼다. 서연의 말, 표정, 행동.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형광등이 한번 깜빡였다. 그리고 복도 끝에서 침실 문이 조용히 잠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셔터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도연은 서연의 카메라를 정리하다가 메모리 카드를 빼낸 상태였다. 컴퓨터 화면에는 방금 불러온 사진들이 썸네일로 늘어서 있었다. 대부분이 산 풍경이었지만 그 중 하나가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안개 낀 능선 사진이었다. 언뜻 보면 평범한 등산 기념사진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다른 것이 보였다. 서연의 어깨 뒤로 누군가의 손이 뻗어 있었다. 빛에 번진 그 손의 윤곽이 화면 구석에 흐릿하게 잡혀 있었다. 도연은 사진을 확대했다. 화질이 떨어져서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웠지만 그 손의 주인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남성의 손이었다. 그리고 그 손이 서연의 어깨를 감싸는 방식이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이게 뭐지? 혼잣말이 빈 방에 울렸다. 도연은 다른 사진들도 하나씩 살펴봤다. 대부분은 일반적인 등산 사진들이었지만 몇 장에서는 비슷한 단서들이 발견됐다. 서연과 윤태호가 너무 가까이 서 있는 사진, 두 사람만 따로 찍힌 사진, 컴퓨터 화면의 밝기가 방의 어둠과 대조를 이뤘다.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고 집안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도연은 사진을 보는 것을 멈추고 뒤로 기댔다. 그의 손이 마우스에서 떨어졌다. 책상 위에 찬 나무 질감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방 안의 온도가 갑자기 낮아진 것 같았다. 난방이 켜져 있었는데도 등골이 서늘했다. 서연아, 카메라 어디 뒀지? 복도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연은 황급히 사진 파일을 닫고 메모리 카드를 다시 카메라에 꽂았다. 하지만 그 사진의 이미지는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안개 속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이 겹치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여기 있어. 도연이 카메라를 들고 거실로 나왔다. 서연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이 평소보다 가벼워 보였다. 마치 좋은 일이 있었던 것처럼. 고마워요. 내일 또 들고 가야 해서. 서연이 카메라를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예전 같으면 따뜻하게 느껴졌을 텐데 지금은 어딘가 낯설었다. 마치 다른 사람을 향한 미소를 자신에게 돌려주는 것 같았다. 오늘 사진 잘 나왔나?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의 손이 카메라 뒤편을 쓰다듬었다. 그 동작이 무의식적으로 애정이 담긴 것처럼 보였다. 네. 풍경이 정말 좋았어요. 특히 능선에서 찍은 사진이 정말 근사하게 나왔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다. 도연은 그 흥분이 단순히 사진 때문인지 의문스러웠다.
방금 본 그 사진이 떠올랐다. 안개 속의 손, 두 사람의 거리. 혼자 찍은 거야? 아니요. 회장님이 도와주셨어요. 각도도 잡아주시고. 정말 손이 좋으세요. 서연의 대답에서 또다시 그 표현이 나왔다. 손이 좋다. 도연은 그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봤다. 사진을 찍을 때의 손재주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저녁 식탁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평소 같으면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았다. 도연은 계속 그 사진 생각에 빠져 있었고 서연은 무언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내일 날씨가 좋을 것 같네. 도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고 별이 몇 개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게요. 등산하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서연의 대답이 너무 빨랐다. 마치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도연은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기대감이 역력했다. 어디로 갈 예정이야? 아직 정확히 정하지 않았어요. 회장님이 그때그때 코스를 정하시거든요. 날씨와 컨디션을 보고. 서연이 포크를 들고 음식을 찍으며 말했다. 그 동작이 평소보다 신경 쓰인 듯 보였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윤 회장이 그렇게 등산을 잘해? 네. 정말 대단해요. 어떤 길이 좋은지, 어떤 곳이 위험한지. 경험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서연의 목소리에 존경심이 섞여 있었다. 아니, 존경심보다는 다른 감정에 가까웠다. 도연은 그 감정의 정체를 알고 싶었지만 직접 묻기는 어려웠다.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각자의 시간을 보냈다. 서연은 내일 등산 준비를 하고 도연은 TV를 보는 척하며 생각에 잠겼다. 그 사진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밤이 깊어가자 창밖에 산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도연은 그 그림자를 바라보며 결심했다.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이번엔 내가 올라가 본다. 혼잣말이 거실의 정적을 깼다. 서연은 이미 침실로 들어간 상태였다. 샤워하는 소리가 욕실에서 들려왔다. 평소보다 긴 샤워였다. 도연은 서연의 등산 일정을 확인했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자신도 그 시간에 맞춰 따라가면 된다. 멀리서라도 그들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 계획을 세우며 도연은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마치 금지된 것을 보러 가는 것 같은 스릴과 동시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췄다. 곧 서연이 나올 것이다. 도연은 TV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다. 평온한 척 연기해야 했다. 내일의 계획을 들키면 안 됐다.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침실로 향하는 소리였다. 도연은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갔다. 창밖의 산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내일 아침이면 그 산 어딘가에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도연의 손이 창틀을 꽉 잡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다. 멀리서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나뭇잎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리였다. 그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갑자기 조용해졌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았다. 문 닫히는 소리가 멈춘 뒤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도연은 침실 창가에 서서 서연이 탄 차가 멀어져 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새벽 5시 30분.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나간 것이다. 그는 이미 등산복을 입고 있었다. 어젯밤부터 준비해둔 것이다. 오래전에 샀다가 한두 번밖에 입지 않은 옷이었지만 오늘만큼은 필요했다. 서연이 나간 지 10분 후 도연도 조용히 집을 나섰다.
산으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서연이 다니는 등산 동호회가 주로 이용하는 코스를 인터넷으로 미리 조사해뒀지만 실제로 가보니 갈래길이 많았다. 도연은 직감에 의존해 가장 인기 있어 보이는 길로 향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피부를 스쳤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상태라 주변이 흐릿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들키지 않고 움직일 수 있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등산로 입구에서 몇 대의 차를 발견했다. 그 중 하나가 윤태호의 차였다. 검은색 SUV로 번호판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도연의 심장이 빨라졌다. 제대로 찾아온 것이다. 산길은 생각보다 가팔랐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도연에게는 부담스러운 코스였지만 그럴수록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숨소리가 너무 크게 나지 않도록 주의하며 천천히 올라갔다. 20분쯤 올라갔을 때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여러 명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그 중에서 서연의 웃음소리를 구분할 수 있었다. 평소보다 더 밝고 더 자유로운 웃음이었다. 도연은 그 소리를 따라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나무 뒤에 숨어서 바라본 광경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다. 등산 동호회 회원들이 원형으로 둘러앉아 간식을 나누고 있었다. 서연도 그 중 한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어울려 있었다. 윤태호는 그 반대편에 앉아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있었다. 도연은 안도했다. 자신의 의심이 과도했던 것 같았다. 하지만 계속 지켜보기로 했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동호회 일행은 간식을 마친 후 다시 산행을 시작했다. 도연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랐다. 길이 험해질수록 그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더 가까이 따라갔다. 하지만 들키지 않도록 나무와 바위 뒤에 숨으며 움직였다. 습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다. 이른 아침의 산속은 안개가 자욱했다. 그 안개 덕분에 몸을 숨기기는 쉬웠지만 동시에 상대방을 놓치기도 쉬웠다. 도연은 더욱 집중해서 그들의 움직임을 추적했다. 1시간 정도 올라갔을 때 동호회 일행이 갑자기 멈춰섰다. 윤태호가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도연은 더 가까이 가서 들어보려 했지만 바람 소리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다. 그때 윤태호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다. 서연 씨, 오늘은 더 깊은 곳까지 가볼까요? 그 말에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회원들은 그 자리에서 쉬기로 하고 윤태호와 서연만 따로 길을 떠났다. 도연의 심장이 다시 빨라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향한 곳은 등산로에서 벗어난 샛길이었다. 일반 등산객들이 잘 가지 않는 곳으로 보였다. 도연은 더욱 조심스럽게 뒤따랐다. 들킬 위험이 높아졌지만 이제 와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샛길은 점점 더 험해졌다. 나뭇가지들이 길을 가로막고 있었고 발밑의 흙도 미끄러웠다. 도연은 가끔씩 나뭇가지를 밟는 소리를 내며 움직였지만 앞서가는 두 사람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다. 10분 정도 더 가자 작은 공터가 나타났다. 윤태호와 서연이 그곳에서 멈춰섰다. 도연은 큰 나무 뒤에 숨어서 그들을 지켜봤다. 거리는 약 30m 정도. 얼굴 표정까지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몸짓은 충분히 관찰할 수 있었다. 윤태호가 서연에게 뭔가를 건네주고 있었다. 물병인 것 같았다. 서연이 그것을 받아 마셨다. 평범한 광경이었다. 도연은 다시 한번 자신의 의심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윤태호가 갑자기 서연의 팔을 잡았다. 서연이 놀라며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윤태호는 놓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것 같았다. 도연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다. 나서야 할까 망설이는 순간
윤태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어떻게 해? 그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톤이 섞여 있었다. 도연은 상황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불륜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문제였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다. 그만해요. 이제 그만하자고 했잖아요. 그만? 지금 와서 그만하자고?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윤태호의 말에서 협박의 뉘앙스가 느껴졌다. 도연은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이들 사이에는 도연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관계가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도연이 몸을 움직이려다가 발밑에 나뭇가지를 밟았다. 큰 소리가 났다. 두 사람이 갑자기 도연이 숨어 있는 방향을 바라봤다. 누가 있나? 윤태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도연은 숨을 죽이고 나무 뒤에 더 바짝 붙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았다. 잠시의 정적이 흘렀다. 윤태호가 주변을 둘러보며 경계하고 있었다. 서연도 불안한 표정으로 주위를 살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떨어진 것 같은데. 서연의 말에 윤태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주변을 훑어봤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너무 위험해. 윤태호가 서연의 팔을 놓으며 말했다. 두 사람이 왔던 길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도연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 혼자 남은 공터에서 도연은 방금 본 것들을 정리하려 했다. 불륜이 아니라 협박. 서연이 윤태호에게 무언가 위협받고 있었던 것이다. 도연의 마음속에 새로운 감정이 들끓기 시작했다. 분노였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발걸음이 올라올 때보다 훨씬 빨라졌다.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만 있었다. 더 이상 볼 건 없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진짜 상황을 파악하고 서연을 도와야 할 때였다. 능선을 넘어가는 바람소리가 도연의 결심을 실어날랐다. 그리고 멀리서 새들이 우는 소리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다. 거실의 TV 화면이 깜빡이며 뉴스를 송출하고 있었다. 도연은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화면을 보지는 않았다. 산에서 목격한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 서연과 윤태호 사이의 실랑이, 협박조의 대화. 그때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부동산 개발업자 윤태호 씨가 내부 제보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도연의 시선이 급히 TV로 향했다. 화면에는 윤태호가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끌려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윤 씨는 지난 3년간 산림보호구역을 불법으로 매입해 개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익명의 제보자가 제공한 결정적 증거로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CCTV 영상이 나왔다. 흑백 화면 속에서 한 여성이 서류를 주고받는 모습이 보였다. 해상도가 좋지 않았지만 도연은 그 여성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서연이었다. 제보자는 윤 씨의 불법 행위를 폭로하며 산에서 숨긴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뉴스에서 흘러나온 녹음 파일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평소보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당신이 산에서 숨긴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 산을 개발하면 수백 가구가 터전을 잃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밀어붙이려고 했잖아요. 녹음 파일 속 윤태호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입 다물고 있으면 내 목도 챙겨줄 수 있어. 하지만 이걸 밖으로 새어나가게 하면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이 아니라 제안이야. 현명한 선택을 하라는 거지. 도연은 멈춰섰다. 지금까지 자신이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서연과 윤태호의 관계는 불륜이 아니라 제보자와 범죄자의 관계였다. 서연이 은밀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돌아온 것이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오는 모습이었다. 도연은 TV를 끈 채로 그녀를 기다렸다. 서연이 거실로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안도감이 동시에 보였다. 등산복 대신 평상복을 입고 있었다. 뉴스 봤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제보한 거야? 네. 서연의 대답이 간단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는 오랜 시간의 고민과 결심이 담겨 있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처음엔 몰랐어요. 정말 단순한 등산 동호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회장님이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 개발 사업, 투자 기회 같은. 서연이 소파에 앉으며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긴장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몰래 조사해 본 거야? 네. 처음엔 그냥 궁금해서였는데 알아볼수록 심각한 일이더라고요. 보호구역 산림을 불법으로 매입해서 리조트를 지으려고 했거든요. 도연은 서연의 말을 들으며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다. 그녀의 행동 변화, 늦은 귀가, 묘한 긴장감. 모든 것이 이 일과 연관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윤 회장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혹시 당신까지 연루되면 어떻게 해요? 서연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도연은 그제서야 아내가 얼마나 큰 부담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래서 계속 혼자 증거를 모은 거야? 네. 등산을 핑계로 그의 동선을 파악하고 거래 현장도 몰래 촬영했어요. 당신이 선물해준 카메라로. 서연이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이었다. 그 사진들. 맞아요. 제가 찍은 증거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지울 수 없었어요. 도연은 며칠 전 카메라에서 본 사진들을 떠올렸다. 안개 속의 손, 어깨를 감싸는 모습. 그것들이 애정 표현이 아니라 협박과 회유였다는 것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위험하지 않았어? 처음엔 괜찮았는데 나중에는 의심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해야 했고. 서연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목을 만졌다. 도연이 봤던 그 자국들이 떠올랐다. 그 자국들도. 네. 협박당할 때 생긴 거예요. 윤 회장이 점점 거칠어지더라고요. 도연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아내가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자신은 전혀 다른 것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안해. 나는 다른 걸 생각하고 있었어. 알아요. 제가 이상하게 행동했으니까. 말하고 싶었지만 너무 위험했어요. 서연이 도연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이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온기였다. 이제 끝난 거야? 네. 검찰에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숨어 다닐 필요 없어요. TV에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었다. 윤태호의 구속 소식과 함께 그의 불법 행위 규모가 공개되고 있었다. 수십억 원 규모의 사기였다. 용기 있는 일을 했네. 도연이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다. 당신이 선물해준 카메라가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그걸로 모든 증거를 촬영할 수 있었거든요. 서연이 카메라를 들어 보였다. 작고 소박한 카메라였지만 이제는 정의를 실현한 도구가 되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오렌지빛 노을이 거실을 물들였다. 두 사람은 조용히 그 빛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앞으로는 정말 등산만 하는 거야?
도연의 질문에 서연이 웃었다. 네. 이제 진짜 산 정상만 올라갈 거예요. 그녀의 웃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오랜만에 듣는 진짜 웃음이었다. 도연도 따라 웃었다. 멀리서 바람이 불어왔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다. 그 움직임 속에서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느껴졌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기울어져 들어왔다. 서연의 여행 가방이 현관 옆에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로 등산 지팡이 하나가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도연은 그 지팡이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정말 가는 거야? 도연의 목소리가 조용했다. 서연은 부엌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이 평소보다 차분해 보였다. 더 이상 서두르지 않는 여유가 있었다. 네. 한동안 조용한 곳에서 지내고 싶어요. 서연이 설거지를 마치며 대답했다. 접시가 싱크대에 부딪히는 소리가 부엌에 울렸다. 작고 맑은 소리였다. 언제까지? 모르겠어요. 아마 한 달 정도? 아니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서연이 행주로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왔다. 도연은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결의에 찬 모습이었지만 동시에 평온해 보였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평온함이었다. 혼자 가는 거지? 네. 이번엔 정말 혼자요. 서연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자유로움이 담겨 있었다. 누군가를 속이거나 숨길 필요가 없는 해방감이 느껴졌다. 도연은 등산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나무 손잡이가 손바닥에 익숙하게 맞았다. 서연이 수년간 사용해온 것이라 그녀의 손때가 묻어 있었다. 이건 가져가지 않아? 아니요.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연의 말에는 은유적 의미가 담겨 있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이나 핑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었다. 도연은 그 의미를 이해했다. 택시가 밖에서 경적을 울렸다. 서연이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도연은 등산 지팡이를 들고 그녀를 따라갔다. 이걸 가져갈게. 도연이 지팡이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서연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왜요? 나도 산에 가볼까 해서. 도연의 말에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남편이 등산에 관심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다. 혼자요? 응. 이번엔 내가 혼자 가볼 차례인 것 같아. 도연의 목소리에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 변화를 감지했다. 현관문이 열렸다. 바깥 공기가 스며들었다. 봄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다. 서연의 얼굴이 빛에 반짝였다. 그럼 다녀올게요. 응. 조심해서. 서연이 나서려다가 잠시 멈춰섰다. 뒤돌아 도연을 바라봤다. 그들 사이에 잠깐의 침묵이 흘렸다. 고마워요. 이해해 주셔서. 나도 미안해. 의심해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시선 속에는 용서와 이해가 섞여 있었다. 길고 복잡했던 오해가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다. 서연이 택시에 올랐다. 창문 너머로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도연은 손을 흔들었고 서연도 손을 흔들어 답했다. 택시가 출발했다. 도연은 그 차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그리고 혼자 남은 현관에서 등산 지팡이를 다시 한번 바라봤다. 이제 내 차례구나. 혼잣말이 공기 중에 흩어졌다. 도연은 지팡이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오늘 오후에는 정말로 산에 가볼 생각이었다. 서연이 다녔던 그 산에. 몇 시간 후 도연은 등산복을 입고 산길을 오르고 있었다. 서연의 지팡이가 발걸음을 도와주고 있었다. 나무 끝이 돌에 부딪힐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다. 산길은 생각보다 가팔랐다. 하지만 도연은 천천히 자신의 속도에 맞춰 올라갔다. 급할 것이 없었다.
이제는 누구를 쫓아가거나 감시할 필요가 없었다. 1시간 정도 올라가자 작은 쉼터가 나타났다. 나무 벤치가 하나 놓여 있었다. 도연은 그곳에 앉아 쉬었다. 아래쪽으로 도시가 내려다 보였다. 바람이 불어왔다. 나뭇잎들이 서로 부딪히며 바스락거렸다. 그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바람이 아니라 진실을 탔구나. 혼잣말이 바람에 실려 날아갔다. 도연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이었다. 그는 더 높이 올라가기로 했다. 정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싶었다.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며 다시 걸음을 옮겼다. 산길이 점점 가팔라졌지만 도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새로운 시작 같았다. 서연 없이 혼자 걷는 길이었지만 외롭지 않았다. 30분 더 올라가자 또 다른 쉼터가 나왔다. 이곳에서는 더 넓은 전망이 펼쳐졌다. 도시 전체가 발 아래 보였고 저 멀리 바다까지 보였다. 도연은 벤치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봤다. 서연이 이런 풍경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유를 꿈꿨을까? 아니면 진실을 고민했을까?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도연은 평온함을 느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평온함이었다. 의심도 질투도 분노도 없는 순수한 평정심이었다. 햇살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어 산을 비췄다. 나뭇잎들이 빛에 반짝였다. 도연은 그 빛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산이 아니라 마음을 오를 때지. 그의 말이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다. 멀리서 새소리가 들려왔다. 맑고 자유로운 소리였다. 도연은 일어서서 다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지팡이가 땅을 짚을 때마다 단단한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그의 새로운 걸음을 알리는 것 같았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에 도연은 여러 등산객들과 마주쳤다. 서로 인사를 나누며 지나쳤다. 모두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목적으로 산을 오르내리고 있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도연은 산 입구에 도착했다. 주차장에는 여전히 여러 대의 차가 있었다. 등산을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 도연은 자신의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100m에 비친 산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도연은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차 안으로 들어왔다. 그 바람 속에는 산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무와 흙, 그리고 자유의 냄새가.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이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평화로웠다. 도연은 등산 지팡이를 현관에 세워두고 거실로 들어갔다. 저녁 뉴스가 시작되고 있었다. 윤태호의 구속 소식이 다시 나왔다. 하지만 이제 그 뉴스도 남의 일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새로운 시작만이 남았다. 도연은 창가에 서서 산을 바라봤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산의 실루엣은 여전히 보였다. 내일도 그 산은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도 언제든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멀리서 바람소리가 들려왔다. 능선을 넘는 바람의 소리였다. 그 소리 속에서 도연은 새로운 희망을 들었다. 햇살이 창틀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와 거실 바닥에 길게 늘어졌다. 도연은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3일 전 서연이 떠난 후 처음으로 마시는 여유로운 차였다. 집안이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공허하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했다. 마치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소음이 드디어 멈춘 것 같은 안도감이 있었다. 도연은 차 잔을 손에 들고 그 온기를 느꼈다. 도자기가 손바닥에 전하는 따뜻함이
몸을 타고 올라왔다. 서연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우려준 차였다. 그녀가 좋아하는 허브차였다. 창밖으로 산이 보였다. 어제 혼자 올라갔던 그 산이었다. 아침 안개가 능선을 따라 흘러가고 있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어제의 기억을 떠올렸다. 등산 지팡이가 현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서연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그리움의 상징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도구였다. 언제든 다시 산에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의 상징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 메시지였다. 도연은 화면을 확인했다. 서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잘 지내고 있어요. 공기가 정말 좋네요. 당신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안에는 안부와 걱정이 담겨 있었다. 도연은 답장을 보내려다가 멈췄다. 굳이 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다. 그녀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렸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고 켜둔 것이었다. 도연은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간단한 아침을 만들어 먹을 생각이었다. 냉장고를 열었을 때 서연이 미리 준비해둔 반찬들이 보였다. 떠나기 전날 밤늦게 만들어둔 것들이었다. 작은 용기에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다. 도연은 그 배려에 고마움을 느꼈다. 계란을 프라이팬에 부치며 도연은 생각에 잠겼다. 지난 몇 달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의심, 오해, 진실, 그리고 화해. 긴 여정이었다. 계란이 노릇하게 익어가는 소리가 부엌에 울렸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가 평범하면서도 따뜻했다. 이런 일상의 소리들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식사를 마친 후 도연은 거실로 돌아왔다. TV를 켤까 생각했지만 그대로 두기로 했다. 조용한 것이 좋았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창가에 앉아 산을 바라보며 도연은 어제의 등산을 떠올렸다. 혼자 오른 산길, 정상에서 본 풍경, 그리고 그때 느꼈던 평온함.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났다. 정말 혼자서도 할 수 있구나. 혼잣말이 조용히 흘러나왔다. 3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아내 없이도 자신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새로웠다.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로웠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였다. 평일이라면 이미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휴가를 냈다. 은퇴를 앞두고 쌓여있던 연차를 사용한 것이다. 은퇴. 그 단어가 예전에는 두렵게 느껴졌다.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막막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새로운 가능성들이 보인다. 등산도 그중 하나였다. 도연은 일어나서 책장으로 갔다. 오래전에 사두고 읽지 않았던 등산 관련 책들이 있었다. 산의 이름들, 등산로 안내, 장비 설명.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았다. 책을 꺼내 펼쳐보니 지도가 나왔다. 주변 산들의 등산로가 상세히 그려져 있었다. 도연은 손가락으로 경로들을 따라가며 상상했다. 다음에는 어느 산에 올라볼까? 오후가 되자 햇살이 더 따뜻해졌다. 도연은 베란다 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다. 봄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 신선하고 부드러운 공기였다. 베란다에서 바라본 도시 풍경이 평화로웠다. 사람들이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모두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도연도 이제 자신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때였다. 서연 없이도 회사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저녁이 되어 도연은 다시 산을 바라봤다. 석양이 산 위로 지고 있었다. 붉은 빛이 능선을 따라 번져나갔다.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내일은 좀 더 높이 올라가 볼까? 도연이 등산 지팡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 지팡이가 내일의 모험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밤이 깊어가자 도연은 일찍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내일 아침 일찍 산에 가려면 충분한 휴식이 필요했다. 침실로 가면서 등산 지팡이를 한 번 더 바라봤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도연은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다. 평범한 하루였지만 의미 있는 하루였다. 혼자만의 시간을 온전히 즐긴 첫날이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나뭇잎들이 서로 스치는 소리였다. 부드럽고 리듬감 있는 소리였다. 자장가 같았다. 도연은 눈을 감았다. 마음이 평온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평온함이었다. 걱정도 의심도 분노도 없는 순수한 평정심이었다. 꿈에서 도연은 산을 오르고 있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산길을 혼자서 걸어가고 있었다.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즐거웠다. 정상이 어디인지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냥 걷는 것 자체가 좋았다. 새벽이 되어 새소리가 들려왔다. 도연은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어났다. 개운한 잠이었다. 오랜만에 숙면을 취한 것 같았다.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도연은 등산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등산복을 입고 지팡이를 들며 도연은 설렜다. 오늘은 어떤 풍경을 만날까? 어떤 길을 걸어갈까? 모든 것이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다. 집을 나서며 도연은 뒤돌아 집을 바라봤다. 서연이 돌아올 때까지 잘 지켜야 할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자신만의 시간을 충분히 즐길 생각이었다. 산으로 향하는 길에 도연은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언제부터 이렇게 가벼운 마음이었을까?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다. 햇살이 도연의 어깨를 따뜻하게 비쳤다. 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멀리서 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